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수행하는 행위인 걷기에 대해 사람들이 평소에 결코 깨닫지 못하는 아주 기묘하고도 본질적인 우주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 우주이론에서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깊고 예리한 시선을 빌려 이 일상적인 메커니즘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과 뇌 과학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역을 클릭하신다 참가 253네드의 호랑기 시금 무르 일럽하기는데 순가에 오증도란게 이리디 가가하게 많이 걸으라 있는 시기에 대시오승 불고 흔합이 흔한 건강 정보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우리가 이지어 오시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걷는 방향을 단 180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 대뇌 피질의 작동 방식과 시냅스의 구조가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엔트로피의 법칙과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일상적 차원의 행위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화적, 물리적 오류를 직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나 스포츠 과학에서는 걷기만 잘해도 뇌가 건강해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체 활동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율의 신경형 양인자 BDNF를 분비시켜 신경 가소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이 입증한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류가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영양부여의 눈치채지 못한 거대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함정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체해 볼 것입니다. 자, 잠시 일상 속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치열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아파트 산책로를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아까 낮에 있었던 회의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과 나누었던 미묘한 감정의 찌꺼기들, 혹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스마트폰의 스크롤을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 발바닥의 아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압력,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가 구부러지는 미세한 각도, 팔이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흔들리는 그 역학적인 타이밍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식하면서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류 문명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때 당신의 거대하고 경이로운 뇌는 사실상 완벽한 판판한 혼수 상태에, 즉 공회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매일 걷는 것이 뇌에 좋다더니 걸을 때 뇌가 쉬고 있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며 강한 의구심을 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이 주창했던 물리학적 본질주의의 관점에서 이 메커니즘을 차분하게 해부해 봅시다. 인간의 신체와 뇌는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기하학적 직선 동작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걷기, forward walking입니다. 동일한 벡터, 동일한 방향, 동일한 대칭적 패턴. 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간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억 걸음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횟수를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 왔으니 이제 이 앞으로 걷기라는 역학적 모션은 인간 뇌의 가장 깊숙한 심부, 즉 기저핵과 운동 피질에 마치 초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박혀버렸습니다. 의식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하게 고착화된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 내부에는 이 극단적인 자동화를 전담하는 매우 특이하고 독립적인 생물학적 회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뇌 피질이 아니라 척수의 요추와 천추,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중추 패턴 발생기, Central Pattern Generator, CPG라는 독자적인 신경망 회로입니다. 이 CPG의 회로는 대뇌의 최고 사령부가 일일이 지금 오른쪽 대퇴사두근을 수축시키고 왼쪽 아킬레스건을 이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척수 자체 내에서 스스로 리드미컬하고 주기적인 운동 신호를 생성하여 다리를 교대로 굽혔다 폈다 하는 완벽한 대칭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대한 첨단 자동화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번 초기 구동 단계에서 속도를 얻어 돌아가기 시작하면 현장의 최고 책임자는 일일이 작동 버튼을 누르거나 공정을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는 관성에 의해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된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알아서 흘러갈 뿐이며 책임자는 그저 먼 발치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도 벨트에 이물질이 끼는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살짝 개입하여 조율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앞으로 걷기가 정확히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대뇌 피질은 그저 저기 횡단보도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라는 거시적인 설정값, 인풋 파라미터만 던져줄 뿐이며 그 명령이 하달되는 순간 척수의 CPG 회로가 제어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나머지 수천 개의 신경과 근육의 미세 조정을 알아서 수행합니다. 걷는 도중 갑자기 바닥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거나 얼음판이 등장하여 미끄러지는 순간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변수가 발생할 때에야 비로소 대뇌 피질과 손해가 비상사태를 외치며 쓱 개입할 뿐입니다. 그 외에 평탄한 길을 걷는 99%의 시간 동안 당신의 대뇌는 완벽한 방관자입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자동화를 물리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강화하는 지지대가 바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 마일린이라는 지질 성분의 C숭분의 물질입니다. 전선의 합선을 막고 신호 전달 속도를 극대화하는 절연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미엘린은 수십 년에 걸친 진화적 반복과 일상적 훈련을 거치면서 앞으로 걷기용 전용 신경회로 위에 겹겹이 두껍고 견고하게 쌓여갑니다. 그 결과 신경 신호의 전도 속도는 초속 100m가 넘는 광속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식적인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완벽한 효율성의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오늘 저녁 메뉴를 완벽하게 고민할 수 있고 친구와 고도의 지적 수다를 떨 수 있고 있으며 심지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반쯤 졸면서도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뇌가 이 동작을 공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의심했던 리처드 파인만은 생전에 늘 이와 같은 요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물리 현상이나 개념이 대중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완벽해 보일수록 오히려 그 안에는 인류 중 그 누구도 아직 묻지 않은 본질적인 질문과 거대한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걷기는 인류가 유인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밀도 높게 수행해온 생물학적 역학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연함의 이면에 우리가 아직 던지지 않은 뇌의 사멸과 노화에 관한 무시무시한 질문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고립계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의 유입이나 변수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가장 안정적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평형 상태, 즉 열적 죽음, 히트데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의 인지 시스템과 신경망 역시 이 엄격한 물리 법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의 대원칙에 따르면 자동화의 정점에 도달하여 완벽한 효율성을 달성한 신경 회로는 아무리 반복해서 구동하더라도 뇌 내부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마찰력 제로에 가까운 완벽한 상태로 구동되고 있는데 공장장이 거기에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새로운 고성능 부품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라인을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철저히 안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걷기가 완벽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편입된 이상 당신이 매일 1만 보, 2만 보를 앞으로 걷는 동안 뇌의 운동 제어 시스템 및 대뇌 피질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장과 학습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정기적 신호는 늘 흐르던 낡고 거대한 고속도로만을 관성적으로 오갈 뿐 뇌의 네 개척지로 향하는 새로운 오솔길을 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메커니즘은 신체적, 정신적 파멸을 가속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지각하고 신체의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마스를 정밀하게 계산하며 변화무쌍한 지면의 마찰력을 감지하여 발을 내딛는 고도의 물리 연산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오직 평탄한 아스팔트 위를 앞으로만 걷는다면 뇌는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인 척수의 CPG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한강 공원에 잘 닦인 우레탄 길을 규칙적으로 5km씩 걸으시는 60대의 어르신을 거시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니 심장과 폐, 그리고 하체 근육은 열심히 물리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진대사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분의 두개골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이로운 대뇌 피질과 소뇌 운동 학습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이전의신가, 이천 승거래승가, 옌승 감미천이 암대야전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손가락에 완전히 익어버린 낡은 기계식 타자기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과 다리는 기계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대뇌의 핵심 의식은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실질적으로 깨우는 예상치 못한 자극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신체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척수와 소뇌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100%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던 걷기 메커니즘이 나이가 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고 말초신경의 감각 수용체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나사가 풀리고 모터가 노후화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동안 쉬고 있던 대뇌 피질의 고위 의식 자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거기라는 단순한 동작을 보조하도록 명령합니다. 즉,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고귀한 대뇌의 연산 능력을 겨우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행위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복합 인지 능력, 듀얼 타스킹 카파시티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복잡한 생각을 해야 하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길 한복판에 발걸음을 멈칫하며 우두커니 서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하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뇌의 가용 인지 자원, cognitive resource이 이미 걷기라는 무너져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전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화라는 고도의 언어적 하디에트, 이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하드웨어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걸으면서 대화할 때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및 낙상, 폴 사고를 겪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수십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진화적 함정과 뇌의 공회전 상태를 어떻게 타파해야 합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연구할 때 언제나 적용했던 불변의 탐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시스템이 규정한 모든 당연한 전제를 근본부터 의심하고 맥의 빛을 갑니다. 변수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인버전 보는 것입니다. 뇌운동 제어 시스템에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직관적인 해답으로 흔히 사람들은 더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거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더 빨리 앞으로 걸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강도의 측면에서는 근육과 심폐 기능에 더 큰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 방식은 하나의 거대한 맹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한다는 운동의 근본적인 벡터 패턴 자체는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지죠 판트니 점개하가 아무리 섬유로슈 한미로하이유 카크 아니슈 한몰인치로 함시간이 한비튼 한보유카코 이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이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앞발가락 토오프로 지면을 밀어내며 질량 중심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생체역학적 프로그램 캐니매틱 프로그램의 근본 골자는 동일합니다. 척수 CPG 회로에 각인된 오래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견고하고 낡은 자동화 프로그래밍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력값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입력값 자체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의 운동 방향을 180도 뒤집는 뒤로 걷기, 백워드 워킹입니다. 당신이 신체를 뒤로 움직여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인간의 두개골 내부에서는 문자 그대로 거대한 신경학적 대폭발, 빅뱅이 일어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물리적 사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인간 척수의 중추 패턴 발생기 CPG에는 뒤로 걷기를 위한 자동화 소스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진화 역사상 뒤로 걷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로 걷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던 대뇌와 척수의 완벽한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는 대단히 거칠고 요란한 굉음을 내며 와장창 멈춰서게 됩니다. 20년, 30년 동안 오직 사각형 모양의 부품만 찍어내던 초정밀 공장 라인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복잡한 다면체 구조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조립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기계의 세팅도 다르고 조립 공정도 다르며 원자재를 투입하는 역학적 순서도 정반대입니다. 뇌는 ET니까 미증 이후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깊은 휴면 상태에 빠져 있던 의식의 최고 사령부, 즉 대뇌 피질의 최고 지휘관들을 강제로 전면에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재근음금 물리적 변화는 시각 정보의 차단과 공간의 붕괴입니다. 인간은 시각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동물입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전방의 시각 정보가 눈을 통해 대뇌, 후두엽으로 들어와 공간의 깊이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뒤로 걷는 순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전방을 향하고 있으나 신체의 질량 중심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암흑의 후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면의 고저 차이, 웅덩이의 존재, 다가오는 장애물의 유무를 시각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인지적 불일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대뇌 피질은 생존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감각의 가중치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합니다. 시각이 무력화된 서스펜스 속에서 뇌는 발바닥의 미세한 피부 감각 수용체, 발목 관절의 인대, 무릎과 고관절의 힘줄 깊숙한 곳에 촘촘히 박혀있는 특수한 생물학적 센서인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쉽게 말해 눈을 완벽하게 감고 있어도 나의 오른팔이 지금 어떤 각도로 꺾여 있는지, 내 다리가 공간의 어느 좌표에 위치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자각하게 해주는 인간의 이툰가야 초자연적인 제6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던 영유아 시절에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며 뇌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으로 걷기가 완벽하게 마스터된 이후로는 고도의 시각 시스템이 모든 것을 대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감각은 뇌의 변방으로 밀려나 사실상 수십 년간 긴 휴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려 뒤로 걷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고유 수용성 감각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격렬하게 소환되는 것입니다. 뒤로 걷기를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수많은 비험자는 한결같이 경이로운 고백을 뽐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걸어왔지만 내 발바닥의 안쪽과 바깥쪽 아치가 지면을 누르는 미세한 촉감과 발목 관절이 우주의 중력을 버텨내는 생생한 감각을 이토록 밀도 높게 느껴본 것은 내 평생 처음이다. 이것은 결코 심리적인 기분 탓이나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시각의 지배에서 벗어난 뇌가 생존을 위해 하체 전반의 말초 신경 신호에 부여하는 데이터 처리 가중치, 개인 청출호를 강제적으로 수백 배 이상 증폭시키고 있는 물리학적이고 생리적인 실제 신경 활성화 현상입니다. 동시에 신체의 모든 역학적의 경지금을 제어하는 근육의 수축 타이밍이 완벽하게 전도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는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 힐 스트라이크 페이스,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엉덩이, 대둔근과 척추 기립근이 반사적으로 강력하게 사이서로 지어넣어 수축합니다. 하지만 뒤로 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 끝과 발 앞부분, 포후이 먼저 지면에 닿고
최종적으로 발을 지면에서 떼어내는 순간에 고관절을 신전시키며 대둔근이 수축해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타이밍이 한그리데이디도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발목을 이루는 정경골근과 비복근의 기랑 관계도 정반대로 역전되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팔을 흔드는 궤적과 타이밍조차 완전히 지로를 새로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대뇌의 인지 시스템은 이 매 순간 일어나는 근육의 역전 현상과 질량 이동의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미분하고 적분하여 새로운 운동 제어 방정식을 연산해야만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적인 난제에 봉착할 때마다 늘 기존 과학계가 세워둔 견고한 전제 조건들을 해체하고 변수를 거꾸로 뒤집어 계산함으로써 아무도 보지 못했던 양자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 역시 복잡한 입자의 충돌 경로를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표현하는 파격적인 역발상에서 탄생한 마스터피스입니다. 신체를 뒤로 움직이는 행위는 움직임의 차원에서 파인만의 천재적인 탐구 전략을 완벽하게 계승하는 행위입니다. 방향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독립 변수를 물리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뇌세포를 지배해온 타성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인간의 두개골 후하방에 위치한 뇌 전체 신경세포의 무려 50% 이상이 조밀하게 밀집해 있는 운동학습의 본부 소뇌 시르벨룸 내부에서는 정확히 어떤 구조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소뇌의 피질 깊은 곳에는 수많은 가지를 뻗고 있는 거대한 거미줄 모양의 특이한 신경세포인 퍼킨지 세포, 펄킨지 셀가 존재합니다. 이 퍼킨지 세포들은 인간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뇌가 명령한 이상적인 움직임의 궤적과 실제 신체가 수행한 현실의 움직임 궤적 사이의 미세한 물리적 오차를 실시간으로 비교 감지하는 대단히 정밀한 오류, 검출 장치 에럴 디텍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소뇌의 퍼킨지 세포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의 반복을 통해 오류 값이 사실상 제로 0에 수렴하는 완벽한 자동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류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뒤로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 소뇌의 퍼킨지 세포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비상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며 물리적 오류 신호 에러 시그널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 비틀거리며 닿고 근육이 평소와 다른 타이밍에 수축하여 중심이 흔들리며 몸의 무게중심이 낯선 후방 차원으로 이동할 때마다 소뇌는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이탈 이슈,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 시냅스의 연결 강도, 시냅티크 플라스티시티를 급격하게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 이 격렬한 오류 수정 과정, 즉 기존의 느슨해진 회로를 해체하고 시냅스의 강도를 새롭게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는 운동학습, 모터 러닝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뇌는 결코 스스로를 수정하지 않으며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뇌는 물리적인 퇴화와 사멸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뒤로 걸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어색함,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비틀거리는 불안함, 내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인지적 당혹감. 그것은 신체의 부작용이나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들었던 소뇌가 수십 년 만에 비로소 깨어나 풀가동 학습 모드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경이로운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이어 고이주고기저의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손뇌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인지 기능의 핵심 영역인 전두엽을 강력하게 타격하여 활성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를 통해 뒤로 걷는 인간의 뇌 혈류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세계적인 신경과학 논문들에 따르면 뒤로 걸을 때 대뇌 피질에서 가장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핵심 구역은 정확히 세 군데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바로 인간의 기획력, 판단력,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뇌 속에 동시에 띄워놓고 연산하는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본부인 배측 전전두엽 피질, 도솔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DLPFC입니다. 둘째는 복잡한 신체 움직임의 순서를 미리 정밀하게 기획하고 모델링하는 전운동 피질,
프리모타 코텍스시며 셋째는 좌우 팔다리의 고도화된 협응 능력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보완 운동 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 SMA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름 돋는 진화학적 우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부위가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류가 나이가 들고 노화 과정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급격하게 얇아지고 위축되어 사멸해가는 뇌의 최전방 취약 지역들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배측 전전두엽 피질은 만 60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0.5%에서 1%라는 잔인한 속도로 그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운동 피질과 보완운동 영역 역시 신경세포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기능적 결함을 나타냅니다. 이 핵심 부위들이 노화로 인해 손상될 때 노년층이 겪는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증상들이 발현됩니다. 말문이 자주 막히고 머리 회전이 눈에 띄게 느려지며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극심한 인지적 과부하를 느끼며 집중력을 헐렁피곤 감각,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깊이 감상해 보십시오. 뒤로 지금부들이 가고 파식인이지 야고보릴 워팔포흥이러 주의 틀레 수케 고개 불 미착해 터의 구역고개 구역호 후역하 김고리 뜰포주게 울러풀 허리커들이 갖고 근게 떼니지 인코의 비하게 놀라울 정도로 소름 돋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니 전반적으로 뇌 건강에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위로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거대한 우주적 엔트로피가 당신의 뇌에서 소중한 인지자원을 앗아갈 때 지로의 옷기는 정확히 그 파괴당하는 부위만을 콕 집어서 인위적으로 강력한 혈류량과 신경 성장인자를 주입하는 그야말로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뇌화 예방 맞춤형 표적 자극인 것입니다. 만약 리처드 파인만이 이 신경학적 데이터를 보았다면 특유의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극히 명쾌한 물리학적 인과관계의 사슬입니다. 낯선 벡터의 움직임이 수십 년간 지속된 뇌의 자동화 평형 상태를 깨뜨렸고 대뇌 시스템의 평형이 깨지는 순간 뇌는 생존을 위해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적 연산 영역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차원적 영역이 바로 인간의 전전두엽이자 전운동 피질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사슬이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경이로운 비밀은 뇌라는 거대한 우주를 넘어 우리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거친 물리적 전선인 무릎 관절, K-조인트의 생체 역학적 부활로 이어집니다. 평소에 나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 앞쪽이 시리듯 아프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깨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이 연락이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걸 알면서도 걷기 운동 자체를 포기했다. 고 하기죠. 하소연하시는 수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지금부터 전개될 생체역학의 반전에 극도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수행해온 앞으로 물론 이도 흘려버리어 비어 흘려보내고 하게 사실 우리의 무릎 관절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가혹하고 불평등한 물리적 혹사 행위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때 발 뒤꿈치가 지면에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몸이 앞으로 직근을 고꾸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벅지 앞쪽에 거대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브레이크를 거는 원심성 수축, 식센츄 컨트랙션을 수행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찰나의 순간 인간의 무릎뼈 페텔라와 대퇴골, 회물이 만나는 무릎 대퇴 관절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중과 유압학적 압박 스트레스가 집중됩니다. 그 수치는 평탄한 평지를 그저 평범하게 걸을 때조차 자기 체중의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하며 경사도를 내려가거나 계단을 하강할 때는 무려 체중의 3배에서 3배가 넘는 무지막지한 물리적 하중이 무릎뼈 뒤편에 아주 좁고 특정한 단면적에 집중적으로 가해집니다. 당신이 하루에 1만 보를 앞으로 걷는다면 1년에 수백만 번, 평생 동안 수억 번 내내 무릎 관절의 바로 그 동일한 연골 표면만이 맷돌에 갈리듯 한 방향으로 짓눌리고 찌그러져 온 것입니다. 세포가 회복될 틈을 주지 않는 잔인한 관성적 폭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방향을 돌려 뒤로 걷는 순간 이 잔인했던 생체역학 비아이오미케닉스의 방정식은 기적처럼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뒤로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쪽의 중족골 메타탈살 부위가 지면에 먼저 부드럽게 안착합니다. 이어서 하중이 전달될 때 대퇴사 두근은 늘어나며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며 힘을 쓰는 구심성 수축, concentric contraction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근육 수축 기전의 대전환 덕분에 무릎 관절 내부의 압박 스트레스는 물리적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40% 이상 즉각적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유수의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임상 데이터가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움직임의 과학입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인해 단 10분을 연속으로 걷지 못하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4주 내지 8주간의 체계적인 뒤로 걷기 훈련을 시행한 결과 주관적 통증 지수 VAS가 기적처럼 감소하고 보행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즈오르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카티레주 조직은 인간의 신체 중 가장 기묘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단 1m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심장이 뿜어내는 피를 통해 영양분을 직접 공급받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골 세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까요? 놀랍게도 오직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박과 이완의 반복 사이클릭 로딩을 통한 유압학적 펌핑 작용으로만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를 물속에서 제거지로 가히 담면 주변의 물을 스스로 흡수하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동안 오직 앞으로만 걸었다면 자주 짓눌리는 특정한 연골면에는 과도한 마찰로 인해 미세피로 손상, 마이크로 트라우마에 누적되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반대로 압박을 전혀 받지 못해 소외당했던 연골의 다른 이면은 유압학적 펌핑이 일어나지 않아 무실코 20매는 이하고 관리 비두비 양에서 서서히 개사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걷는 방향을 뒤로 바꾸어주면 수십 년 동안 혹사당하며 비명을 지르던 연골면은 마침내 거대한 하중의 감옥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과 세포 회복의 시간을 얻게 되며 평생 동안 영양 결핍에 시달리던 소외된 연골면에 드디어 기분 좋은 압박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신선한 관절액과 영양분이 폭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염 진통제를 주입하여 통증,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화학적 눈속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 관절이 태어난 이래 평생 동안 간절히 갈망해 왔으나 앞으로 걷기라는 인류의 오랜 타성과 효율성에 독재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지극히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물리적 자극을 마침내 선사해주는 구조적 치유 행위인 것입니다. 자, 연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뇌과학과 신경학 그리고 생체역학의 모든 흩어진 파편들을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논리 사슬로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제1전제 인간의 뇌와 신체는 생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극단적인 반복을 통해 모든 행동을 무의식적인 자동화, 이르체걸로 암베드 이지치루이롤리 한 패로 동결시킨다. 제2전제 자동화가 완성된 신경회로는 물리적인 오류 신호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류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시냅스의 재구성과 운동학습, 즉 인지적 성장이 완전히 멈춘다. 제3전제 학습이 멈춘 뇌회로는 외부의 새로운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엔트로피가 극대화되며 노화와 사멸의 평형 상태를 향해 직진한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뇌를 노화의 늪에서 건져내어 다시금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해법은 내가 매일 수행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익숙한 삶의 기하학적 전제 조건을 연인적으로 파괴하고 거스르는 것뿐입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 속에서 오직 전방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냥을 하고 포식자를 피하며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이동 벡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화가 선물한 그 압도적인 효율성 자체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뇌세포를 조용히 관이커 증간을고 노화를 가속하는 거대한 진화학적 함정이자 중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로 걷기는 그 견고한 함정의 벽을 부수고 탈출하는 인류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이 흘러가리십니다. 지금 시저에 아래 고 가장 강력한 비의 물리적 반역 행위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일상에서 안전하게 이 마스터피스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걸을 때는 후방 시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안전의 확보가 절대적인 제1원칙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이상적인 물리적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집안 내부의 장애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긴 복도 공간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러닝머신, 트레드밀 위입니다. 특히 러닝머신을 활용하실 때는 벨트의 구동 속도를 평소 앵차류 걷지 쉬고심에 담대라지 쉬고 욕하가이 쉬고 욕할 사람과 이ገብ이 이처럼 뒤로 곽코 욕하가 가요갭이 쉬고니로 속고가 느려야만 낯선 공간 감각을 처리하느라 당황한 대뇌 피질이 데이터를 분석할 인지적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죠. 뒤도 있습니다. 양손은 러닝머신의 안전 손잡이 위에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살포시 얹어만 둡니다. 바닥에 벨트가 알아서 후방으로 이동해 주기 때문에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전혀 없으며 손잡이에 의지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는 손해의 치열한 물리적 도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무리하지 말고 단 2분에서 3분간만 수행하십시오. 이후 내가 이 기묘한 자극에 적응해 감에 따라 매주 1분씩 시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루틴에 편입시키면 충분합니다. 만약 관절이 너무 약하거나 고령이어서 공간 이동 자체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공간을 이동하며 걸으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 안전한 싱크대나 단단한 식탁을 양손으로 가볍게 붙잡으신 상태에서 제자리에 서서 한쪽 발을 뒤로 천천히 뻗으며 체중의 중심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자리 뒤로 딛기 동작만 반복하셔도 효과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넘어질 위험은 물리적으로 제로 0에 수렴하지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발바닥의 촉감을 느끼며 수행할 때 당신의 손에 퍼킨지 세포가 오류 신호를 뿜어내고 전전두엽이 불타오르는 신경학적 기적은 제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뒤로 걸을 때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특유의 찌릿한 불안감, 비틀거림, 그리고 뇌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그 낯선 공포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뇌세포가 평생의 잠에서 깨어나 가장 격렬하게 젊어지고 있다는 최고의 아우성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을 바쳐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강조했던 위대한 유산도 결국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당연한 현상들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의심하고 들여다보라. 그 당연함 아래 깊숙이 숨겨진 전제 조건을 거꾸로 뒤집어 질문할 때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방향 앞으로만 달려오며 굳어져 버린 우리의 경이로운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성젖은 뇌에게 신체를 뒤로 움직여 걷는다는 것은 평생 쓰지 않던 우주의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고결한 지적 도전과 같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 위대한 낯설음 속에서 사멸해가던 시냅스의 회로들이 다시금 찬란하게 불을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기라는 인간의 가장 단순하고 미천한 동작 하나에서 시작하여 대뇌 피질의 작동 원리와 우주의 엔트로피 그리고 노화의 비밀을 관통하는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연결고리. 오늘 우리 우주 이론이 전해드린 이지적 탐험이 매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패러다임과 렌즈를 단 1도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면 저희는 오늘 물리학자 파인만의 길 위에서 우리가 바랐던 가장 고결한 가치를 이뤄낸 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딱 3걸음만 뒤로 걸어보며 당신의 뇌세포가 깨어나는 소리에 귀를 어해서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매일 당연하게 반복하는 삶의 루틴 중에서 과연 방향 하나만 바꾸어도 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 우주이론이었습니다. 영상이 지적 충격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클 오더 홀레스코의 토는 박하남 카오의 시군이 무간시고의 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경이롭고 명쾌한 우주의 진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삼각의 안과 고입니다.